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영웅과 라이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빛나는 업적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름이 있죠. 바로 원균입니다. 성웅 이순신과 패장 원균. 이 흑백의 구도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특히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되면서 새로운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원균은 과연 무능하고 부도덕하기만 한 인물이었을까? 혹시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된 또 다른 맹장은 아니었을까? 하는 원균 재평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힐링 캠프에서는 이 40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기록, 바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남긴 난중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과연 이순신의 눈에 비친 원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그의 가장 사적인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역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위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공적인 보고서가 아닌 이순신 개인의 일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솔직한 감정과 인간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있죠.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원균은 결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1593년 2월 22일의 일기입니다.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상수사 원균의 함대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상 좌위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아주 괘씸하였다.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경상도 수사 원균을 나무랐다. 이 모두가 경상도 수사 때문이었다. 이 한 문장에서 원균에 대한 이순신의 깊은 불신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동료 장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지휘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며칠 뒤인 3월 3일 부하들을 통해 원균의 다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순신은 절로 탄식이 나왔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의 기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수사 원균이 나타나서 술 주정을 하였다. 배 안의 모든 군사들이 붕괴하였다. 그 망측한 꼴을 차마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전시 상황에 그것도 함대의 지휘관이 만취해 군사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 이순신의 입장에서 원균은 장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망측한 꼴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순신이 느꼈을 경멸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작전 수행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보입니다. 1593년 6월 원균은 이순신에게 두 차례나 협공을 요청합니다. 적을 함께 무찌르자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순신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상도 수사 원균이 웅천에 있는 적들이 감동포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며 함께 물리치자고 공문을 보내왔다. 흉계가 실로 가소로웠다. 동료 장수의 협공 요청을 흉계, 즉 흉악한 계략이라 단정하고 가소롭다고 일축해버립니다. 닷새 뒤인 6월 10일의 기록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새벽 2시쯤 원 수사가 공문을 보내와 내일 적을 치자고 하였다. 원 수사의 시기와 흉모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화답은 하지 않고 이순신은 원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심지어 적을 치자는 공문에 답장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군량 문제만 통보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터에서 두 최고 지휘관의 소통이 이 정도로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불신은 1593년 8월에 절정에 달합니다. 한 달간의 일기 19편 중 무려 9편에 원균에 대한 비난과 험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원균 휘하의 군관이 전하는 정보조차 믿지 않습니다. 저녁에 경상수사 원균의 군관 박치공이 찾아와 적선이 물러갔다고 전해주었지만 원수사와 그 군관이 본래 헛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이순신에게 원균은 음흉하고 간사한 말만 하는 졸장부, 헛소리나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난중일기만 본다면 원균은 도저히 맹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인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깊어지던 갈등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국은 원균이 아닌 이순신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적의 계략임을 간파하고 명령에 불복하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그는 역적으로 몰려 한양으로 압송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임금인 선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정탁 등 신하들의 간곡한 상소로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죠. 그리고 공석이 된 삼도수 군통제사의 자리는 그의 라이벌 원균에게 돌아갑니다. 흔히 우리는 이순신의 파직이 원균의 모함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균이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리고 조정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선조는 공이 너무 커져버린 이순신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의 의심과 이순신의 갈등이라는 큰 판 위에서 원균의 불만이 조정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원균은 이 복잡한 정치 게임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조정의 강압적인 출정 명령에 떠밀려 무리하게 함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칠천량에서 일본군의 계략에 빠져 조선수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백의종군하던 그는 패잔병들을 수습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의 일기에 그는 부하에게서 들은 원균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원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대장 원균이 적을 보자 먼저 육지로 달아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육지로 달아나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대장의 잘못을 말하는 건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고 다만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조선수군을 잃은 병사들의 원한과 분노가 느껴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는 이처럼 극단적인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원균을 맹장으로 재평가하려 했을까요? 제작진은 이순신을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원균이 지나치게 왜곡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려는 시도였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어린 이순신이 원균을 형처럼 따르는 것 많은 아이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직접 청거했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서해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어린 이순신을 골목대장처럼 용감한 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 사실과 상상력을 넘나들고요. 결국 성웅 이순신과 패장 원균이라는 단순한 이분법도 맹장 원균과 유약한 이순신이라는 극단적인 재해석도 모두 역사의 한 단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이원익은 징비록에 이순신과 원균은 제각기 나누어 지키는 영역이 있었으니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평가가 아닐까요? 한 명은 완벽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용맹했지만 시대와 상황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비운의 장수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난중일기를 통해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완벽한 영웅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에게도 원균이라는 존재는 지독한 스트레스이자 인간적인 번뇌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런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데 있겠죠. 원균 역시 우리가 쉽게 빌런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역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였습니다. 그가 짊어졌을 압박감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존재 옆에서 느꼈을 열등감이나 불안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와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과 원균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